상해보험 특성 볼게요. 보험료의 산출, 직업등급 1, 2, 3등급, 직업 직무의 위험도를 1, 2, 3등급으로 구분한다. 앞에서도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 1급은 사무직, 가장 안전하면 1급이에요. 1등급 우유, 가장 안전하다. 2등급 우유, 3등급 우유는 가장 위험하다. 2등급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요식업 종사자. 그게 2급이에요, 요식업. 1급 사무직은 이제 가장 안전한 거. 상해 담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사무직 근로자들은 그렇게 위험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2급은 식당 종사자야. 그러면은 서빙을 하다가 접시 깨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리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2등급이고 3등급은 이제 제일 위험한 사람들. 택배기사, 자동차 사고 많이 날 거 아니면 택배기사도 그렇고 아니면 용접원. 용접공 이런 한개 용접. 위험할 수 있잖아. 용접. 그러니까 용접원이 화상을 입어도 보상을 해줘요. 왜냐? 너희끼리끼리 모여서 그 집단만 이뤄서 등급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요. 대신에 보험료는 당연히 3급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왜냐? 사무직은 너무 안전해. 그러니까 보험료를 싸게 받고 3급은 위험해.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공평한 게임이 되잖아요. 공평한 룰이 만들어지잖아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않는 손해는 뭘까? 면책사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1번 고의, 당연한 얘기. 자살이란 개념이 자살. 생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자살하면은 주나요? 아니요. 선보는 택도. 자살하면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자살이 된다는데? 일반 사망? 생보는 되죠. 생보. 2년 지나면. 생보는 세모일 수 있어요. 근데 손보에서는 얄짤 없어요. X. 자살. 고의 면책. 대신에 생보는 재해가 있고 또 재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는데 질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 일반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사망으로 줘요. 자살을. 여기는 몰라도 돼요. 손보는 부상 안 해준다. 보험사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짜 보험이 어려운 게 누구는 된다 그러지, 누구는 안 된다 그러지, 어떤 때는 된다 그러지,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러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어렵다는 얘기가 듣는 게 보통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가는 너무 당연한 얘기 써놨고 나는 직업 직무는 보상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전문 등반, 모터보트,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선박 승무원 말만 들어도 금방 급사를 할 것 같은. 스카이다이빙이 뭐예요? 스카이다이빙이 뿅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데 누가 봐도 사망 위험이 높잖아요. 이런 거는 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해보험에서는. 이런 거는 옛날에는 분쟁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스카이다이빙 하다 떨어져서 죽었어. 그럼 이거 상해 맞잖아. 급격 우연 외래 너의 외국인 반친구라며. 외국인 반친구 급격 우연 외래 맞잖아. 그건 줘야지. 이게 논리가 그럴듯해. 그러면은 상해보험사에서 분쟁이 이거는 스카이다이빙은 이게 죽자고 하는 짓이지. 이게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우리 싫다, 안 해준다. 해줘라. 계약자하고 보험사하고 엄청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약관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전문 등반 안 해준다. 대신에 그럼 이 약관을 써놨어. 그러면은 우리 약관에 안 해줘서 했어. 야 몰랐다. 야 스카이다이빙에 내가 취미가 있어. 그러면 스카이다이빙이 안 된다고 약관에 약관 가져와봐. 약관 가져와서 보잖아요. 약관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거는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돼. 여러분 약관 백과사전인데 약관이 사람의 눈으로 못 봐요. 현미경 두고 봐야 돼. 지금 글씨를 폰트를 폰트 5짜리로 글 써놓고 이걸 보라고? 이 미친놈들아 글씨 키워. 그럼 제작비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약관을 써놓은 게
그래, 약관을 써는 거로 이걸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청약서에 쓰기 청약서.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물어봐. 자, 청약서, 여러분 청약서 작성하시잖아요. 모바일 청약도 마찬가지고 종이 청약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위험한 취미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스카이다이빙을 하시나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에요. 고지 의무가 있고 325 3개월 내에 뭐 의사로부터 진찰 진료 필요 소견 받은 적 있습니까? 뭐 2년 내에 2년 내에 입원 수술, 5년 내에 중대질병 막 물어보고 추가로 청약서에 이걸 물어봐. 이거를 스카이다이빙 하십니까? 뭐 이륜차 타시나요? 이륜차 면책. 자동차, 오토바이 타십니까? 뭐 스카이다이빙 하십니까? 전문 등반 하십니까? 막 물어봐. 그래서 예 있습니다 하잖아요. 안 받아요. 보험사에서 거절. 예 하는 순간 거절. 그러니까 청약서에 쓰라고 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분쟁이 막 일어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잖아요. 민원 막 넣어요.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뭐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청약서에서 물어보고 하고 전화해서도 모니터링을 막 물어봐. 그러면은 훨씬 낫잖아요. 보상을 안 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야, 우리는 물어봤다. 보험사에서 야, 우리는 청약서에 써있다. 네가 지금 스카이다이빙 안 한다. 스카이다이빙 아니요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준 거다. 그러면은 보상도 안 해준다. 찍소리 못하네 이제. 계약자가 이제 찍소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서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보상 안 해주려고. 이게 여러분 청약서가 발전을 하는 게 킥보드 있죠. 킥보드 이게 뭐라고 하지? 최근에 생긴 그 있잖아요. 고라니, 킥라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애기들 장난감식으로 해서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슈퍼보드처럼 생긴 거에서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동이다. 전동기 킥보드 이동장치, 이게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사고 났잖아요. 전동기 킥보드 이거. 아니, 이 전동기 킥보드 이거를 왜 타냐고. 도대체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 타는 사람들은 뭐 좋다고 타겠지. 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걷기 운동을 해야지 이걸 왜. 아무튼 이게 나왔어. 근데 이 약관이 개정이 안 된 거야. 약관은 그대로야. 손보사들이 약관을 그대로 썼어. 청약서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사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동기장치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자전거도 사람 인력으로 가는 게 있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가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급되면서 사고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가 가만히 있겠나요? 갑자기 막 상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 이걸 자빠지고 자동차랑 사고 나고 갑자기 상해 사고가 막 증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때려요. 면책. 이거 갑자기 이거 너무 많다 보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보험료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걸 추가합니다. 이거를 청약서가 수정이 돼. 청약서가 전동기장치 자전거,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걸 이용하십니까? 이제 물어봐. 왜냐? 이거를 보상을 해줬어. 전에는. 왜냐면은 안 물어봤으니까.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이것처럼 안 물어봤으니까 보상을 해줬어. 그래서 야, 보상해줘. 보험사, 야, 법원에서 보상해줘. 너네 이거 안 물어봤잖아. 원동기장치 하는 거. 그러니까 보상해줘.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열받았어. 그래서 청약서에 추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동기장치 하는 거, 뭐 개인형 이동장치 쓰십니까? 아니요 체크하는 순간 보상 면책이에요. 이거 보상 못 받아요.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실비로 인한 상해 및 불량사부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실비를 좀 더 개념을 보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것까지 얘기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실비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가뜩 튀하면은. 문제 봐볼게요. 1153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상해. 자, 상해가 이게 어려운 게 딱 이런 거예요. 딱 보면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딱 보는데 1번 지진, 2번 유독물질, 3번 고의, 4번 고의. 3, 4번이 아닌 건 확실해. 계약자가 고의로 했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인한 상해는 보상이 안 돼. 왜냐? 아니 고의로 하면 되면 다 고의로 하지.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보험 사기 중에 갑자기 막 손가락 골절이 되는 마을이 있는 거야. 마을이 촌인데 이 특정 촌에서 이 특정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막 손가락 골절이 일어나. 그래서 손가락 골절비가 막 100만 원씩 계속 나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냉동마취를 하는 냉동마취를 하면은 이게 통증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망치를 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골절은 놔두면 낫잖아요. 그래서 막 고의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거 보험 사기로 잡혀요. 그렇게 하면. 물론 고의로 안 했다고 하겠지. 근데 보험 사기를 어떻게 잡으냐면은 막 특정 지역에서 막 갑자기 막 이 집단에서 갑자기 막 XX동에서 일시적으로 막 청구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거를 공유를 해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잡아내요. 보험 사기는. 너네 이거 사기지? 야, 100만 원씩 다 주면 다 돌려내. 사기. 처벌받아요. 내가 낸 거 다 돌려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자해 공갈단까지, 자해까지 하가면서까지. 고의는 안 되는 게 맞아. 1153번 지진 그리고 중독 유독물질인데, 자 여기서 정답은 지진이 돼요. 지진은 상해 사고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유독물질은 또 아니래. 잠깐만 보자. 유독물질이 급격 우연 외래가 맞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해가 그게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하니까. 근데 유독물질을 여기 왜 유독물질이 보상이 안 되냐면은 상습적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해서 생긴 거는 보상이 돼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탄 중독. 이거 우연, 급격, 외래 맞잖아요. 오케이. 우연, 외래, 급격. 그리고 또 뭐야? 화재 발생하면은 유독가스 중독돼갖고 다 질식사 하잖아요. 불에 타는 죽는 게 아니라. 화기가 불에 타는 순간 유독가스 발생해서 흡입해서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상습적이 빠지면은 맞아. 근데 상습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본드 자주 상습적으로 흡입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유독물질 페인트 이런 거 상습적으로 흡입하면은 이건 안 돼요. 왜냐? 상습적. 우연, 외래, 급격이 아니잖아요. 급격이 아니에요. 급격이 상습적이잖아. 이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렵지. 뭐는 보상이 되고 뭐는 안 되고. 이제 막 미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계약자들이. 분쟁도 많고 이 과정에서. 법원가요? 법원.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요. 통상적인 통념, 사회적 통념에 이거는 보험금을 주는 게 맞다. 이거는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요. 1155 보험 1155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회사의 체육활동으로 인한 등산중 상해. 자, 1번 글라이더 조정, 직무 모터보트, 선박승무원. 이거는 다 안 돼요. 아까 제가 스카이다이빙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 그거예요. 보상 안 돼. 근데 2번이 회사 체육활동으로 일하는 등산 중 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우연한 거는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상습적인 거는 보상 안 해줘요. 이런 큰 개념이 있어요. 상습적인 건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 동호회, 자 여기서 동호회를 하는 전문 등반은 안 돼. 근데 회사에서 체육활동 일한 이거는 돼.
왜냐? 이건 일시에 일시. 일시적인 거는 보상이 돼요. 근데 전문 등반, 산악회, 동호회 이거는 안 돼요. 동호회는 안 돼요. 근데 일시적인 건 돼요. 내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일시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갔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외국 동남아시아 가서 일회성 일시적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일회적으로 내가 우연히 동남아 가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했어요. 스쿠버. 근데 내가 일시적으로 한번 스쿠버 다이빙을 여행에서 한 것과 전문 스쿠버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 이것도 봐요. 자격증 직업이야. 직업. 이건 단순 일시적인 거는 돼요. 근데 뭐 자주 뭐 여름마다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뭐 1주, 2주, 3주 내내 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위험성이 다르냐. 위험성이. 이거는 정말 이것까지 다 들려면은 야 스쿠버 다이빙 너네들끼리 해. 이걸 어떻게 일반인하고 같이 회사원 아니 일반인하고 전문 스쿠버하고 위험 등급이 다른데 이 회사원이 단순 일회성으로 한 거는 그래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연히 한 거니까 그건 주겠어. 근데 직업적으로 자주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전문가잖아. 너는 전문가니까 네가 잘 챙겼어야지. 네가 잘 알고 했어야지. 전문가는 안 해주고 이거는 무고를 좀 더 보는 거예요. 무고함. 어렵죠? 어려워요. 자, 1168. 근데 이게 어렵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거 이게 보상이 되느니 아느니 이거를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냥 시험 합격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험 합격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 평소에 몰라도 돼요. 내가 보험 업을 해도. 왜냐? 실제 사건 다치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다 전문가 같아. 내 거기 중에 이 전문 등반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법적 분쟁을 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유족 그리고 내가 설계사로서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조력자 역할로 그 재판 과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번만 하면은 다 바로 전문가가 되지. 그때 알면 돼. 근데 평소에는 잘 없다고 봐야죠. 이런 거.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럼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1168 1168번 사무직은 1급 1등급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정액보장 상품으로 넘어갈게요. 정액보장이 뭐냐? 사망보험금 정액보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이상무 씨가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정해진 액수다. 정액. 그의 반대말은 실손. 실제 발생한 비용. 그 반대말 그 개념을 알면 돼요. 실비, 실손, 정액보상, 정액지급. 정해진 그 액수를 정했다. 그럼 정액 그러면은 정해진 액수는 뭐죠? 그거는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유상무 씨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할지 이 정액금을 설정한다고 하거든요. 3천으로 할지 아니면 1천으로 할지 이거를 가입 당시에 정해요. 가입 당시에. 왜냐? 보험료가 달라요. 보험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암 진단했을 때 1,000만 원 받았어. 3천만 원 받았어. 5천만 원 받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죠. 이게 10,000원이면은 이거는 20,000원짜리고 이거는 30,000원짜리고 그거예요. 정해진 액수가 커짐에 따라서 보험료도 올라가는 엄청 간단하죠. 정액보장. 이게 정액보장이에요. 1번 사망보장금. 사망으로 상해 사망 마찬가지로 금액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5번 관공서에 조사하고 재난에서 사망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사망 연원이 기준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연도가 실종 기간이 끝나는 것대로 사망한 걸 본다. 이 기간이라는 게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3년의 보험금 소멸 시효가 있어. 시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실종됐어. 히말라야 히말라야 암벽 등반? 이건 전문 등반이니까 면책이다. 그러면은 물에 놀러 갔는데 물에 빠져 사망을 했는데 시체가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야, 증거 가져와, 증거야. 시체 검안서 가져와. 그러면은 사망 진단서, 그러니까 이 사망 선고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망하고 나서 3년이 가요. 3년. 이 3년 안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뭐 날라가. 소멸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소멸시효. 형사 사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미제 사건 이렇게 하면은 공소시효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공소시효. 이 사람이 강력범죄 저질렀어. 납치를 했어. 근데 납치해서 20년 후면은 처벌 못한다. 뭐 이런 대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정확치 않아요. 대충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 끝나고 나서 자기 자백을 했어. 그럼 처벌 못해요. 왜냐? 20년 동안 충분히 죄책감하고 반성을 했다. 해서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 똑같아요. 소멸시효가 3년. 근데 형사가 이거 아무리 소멸시효 노리고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전자 없애는 추세죠. 소멸시효 없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보험금 이것도 사실 소멸시효가 없어야 되는데 계약자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빨리 증명을 해내야 돼요. 청구도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 보험금 청구할 때 늦장 부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병원 갔어.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실비든 뭐든 뭐가 됐든 다. 근데 귀찮아서 맨날 미뤄. 그럼 못 받아요. 봅시다. 후유장애 2번. 1번은 사망, 2번 후유장애는 뭐예요? 후유장애가 강원래 선생님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게 후유장애. 한시 후유장애는 또 뭐냐?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한시와 같은 장애인데 5년 이상일 때는 20%를 지급해라. 그러니까 강원래 선생님은 척추신경 마비로 인해서 연구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분쟁이 하반신 마비는 너무 이제 명확한 사건이라 그건 다 줘야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경우.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지금 못 써. 지금은 이제 도보 이동을 거의 못하는 장애가 된 거예요. 허리를 막 크게 다쳐서. 근데 5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해서 다시 걸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거를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의사가 전문의가 판단을 내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 진단액 있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6개월 내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180일이라는 게 180일 이내에는 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교통사고 발생해서. 교통사고 나서 치료를 전념을 하겠죠. 6개월 동안. 근데 이 기간 안에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의사가 판단하기에 6개월간 치료를 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이 사람의 척추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영구적 장애는 아니지만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맞다. 이게 기간이 5년이 넘어갈 것 같다. 이 도보의 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도보에도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5년 넘고 5년 이상이고 그게 5년 이상 가고 5년 이상 지속돼서 5년 이상을 불편함을 갖고 살 것이다 라고 땅땅땅 진단을 내려줘요. 5년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면은 20%를 줘야 돼요. 뭐냐? 강원래 선생님은 예를 들어 강원래 선생님이 상해 후유장애라는 담보를 하고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 이거는 고도 후유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증 상해 후유 고도 후유장애는 뭐 80% 이상 받았을 때 그리고
뭐 3%부터 80%, 3%부터 100% 보장하는 담보가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반신 마비는 거의 이제 100%인가 하반신 마비가? 80% 이상 나와요. 100%다 줘야 돼요. 강원래 선생님은 하반신 마비가 됐으면 얼마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간병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반신 마비면. 강원래 선생님은 100%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0%가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5년 이상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은 이 100% 받을 거에 20%를 주라 이거예요. 주라. 강원래 선생님이 상해 후유 장애로 1억을 담보를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받고 100%는 1억을 받고 20%면은 2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야. 2천만 원. 너 의사가 5년 이상 갈 것 같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줘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분쟁이 많아요. 특히 이 후유 장애 쪽. 강원래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에서는 죽어라 안 주려고 하고 계약자는 죽어라 받으려고 하고 땅 대전쟁이 나는 게 바로 이거 담보예요. 상해 후유 장애. 그리고 여러분 팁으로 상해 후유 장애라는 이 담보 있잖아요. 그럼 보험사 설계를 하실 때 이거 꼭 넣으세요. 꼭. 왜냐? 가성비가 엄청 좋은 담보예요. 상해가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상해 후유 장애 이거는 특히 가장이고 내가 미혼이면은 부모님이 많이 고생을 할 테니까 미혼인 사람도 가입을 하고 가장이면 더더욱 그렇고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은 정말 필수적으로 이 상해 후유 장애라는 담보를 꼭 넣으세요. 질병 후유 장애는 좋은데 질병 후유 장애는 좀 비싸. 근데 상해 후유 장애는 가성비가 싸요. 상해 후유 장애를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뭐 풀로 가입하세요. 그렇게 크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상해 후유 장애가 그렇고 되게 좋은 담보예요. 좋은 담보. 봅시다. 3번 진단금, 2번 보험금, 수술비 간병보험금.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걸 되게 로또랑 비슷해. 로또가 뭐예요? 로또 그리고 당첨되면은 일확천금 주잖아요. 그거랑 되게 유사한 게냐면 로또보험 로또.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골절 누가 입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누가 이제 골절을 당했대. 그러면은 골절 진단이 나오겠다. 울커니 막 축하를 해. 1번 동그라미 1번 상해 진단비. 두 번째가 입원급여금, 세 번째가 수술급여금 이렇게 나뉘는데 상해 진단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상해 진단비. 골절 진단비. 상해 진단비가 골절 진단비 말고 또 뭐 화상 진단비 같은 게 있어.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라는 이 담보도 있어요. 화상 진단비. 이게 뭐냐면은 에반게리온 똑같아. 에반게리온하고 화상을 당했다. 골절 당했다 그러면은 오메네또 축하해 이거를 해요. 이걸 화상 입었네요. 축하해. 골절 축하해. 오메네또 이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골절 당했어. 빙판길을 넘어졌어. 그래서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은 병원 가갖고 진단서 끊잖아요. 그러면은 골절 진단에 내가 가입한 100만 원이 나와요. 화상은 확률이 나와서 더 싼데 화상을 입잖아요. 내가 물론 신재성 2도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단순하게 잠깐 비어서 빨갛게 됐거나 부어올랐거나 그거는 신재성 1도 이건 이게 1도 물질 그냥 1도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신재성 2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다치면 크게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화상을 입었을 때 해주는 게 뼈가 드러나고 크게 다친 중증 화상 이렇게 하면은 화상 진단비를 줘요. 왜냐? 약한 거는 안 줘요. 왜냐? 또 고의가 낄 수 있잖아. 근데 피부 이식을 해줄 정도까지 고의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고의성을 막기 위한 장치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 100만 원. 야, 너 골절 당했어. 야, 너 그럼 얼마 받아? 그러면은 막 계산을 해. 그래서 이거 청구하는데 막 열을 올려. 왜냐?
나 고지혈 진단비 보통 많이 가입하거든요. 돈 받아야 되니까.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또가 아닌데 로또예요, 로또. 쉽게 말해, 로또. 당첨, 로또 긁듯이 골치 당첨, 화상 당첨되잖아요? 그럼 돈을 줘요. 로또 당첨처럼. 그게 상해 진단비예요, 진단비. 근데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에 상해 후유장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좋게 안 봐요. 왜냐? 아니 이게 로또도 아니고 진짜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게 아까 그 강원래 선생님 얘기하면서 상해 후유장애 같은 거 당하면은 정말 이제 큰 위험을 작은 돈으로 하는 게 진성보험, 진짜보험, 진품보험이지 이렇게 뭐 오므세트식으로 주가금 주는 이 담보들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비싸요 이거. 왜냐? 고지혈 진단비 같은 거는 고지혈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이 높은 뭐예요? 보험료가 비싸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 그럼 보험료가 비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지. 근데 이거 굳이 이거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돈을 비싸게 주면서 축하해 하면서 이거를 가입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반대. 저는 가입하라고 하면 이건 저는 가입 안 해요. 상해보험 하라고 했지 이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로또보험이지 이게 로또인지 뭔지 로또보험, 가라보험. 저는 그냥 가라보험이라고 그래. 가라. 로또 인생, 가라 인생, 가라보험 별로. 그냥 별로다. 이번 금액은 뭐예요? 이번 금액은 뭐예요?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데 입원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병실료도 그렇고 뭐 밥 사 먹는 것도 그렇고 치료받는 것도 그렇고 입원이 뭐예요? 입원이 아니 건강한 상태에 입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이 많이 아프면은 돈이 많이 깨질 테니까 이 입원비를 해서 많이 아프면은 보조 형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80일 한도가 있어요. 왜냐? 아니 이걸 무기한 준다고 하면은 이 입원 지원비를 무기한 준다? 그러면은 다 계속 입원하고 싶어 하겠죠. 나이로 환자를 양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80일, 즉 6개월 한도를 강제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야 보험사 너네들 180일 한도로 해서 지급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0일을 한도로 한다. 자 그럼 그 다음 줄이 동일한 상해를 목적으로 2회 이상한 경우 1회에서 이게 뭐냐? 동일한 교통사고가 났어. 동일한 교통사고. 그래서 한 번 입원을 했는데 집에 너무 가고 싶어. 퇴원을 했어. 근데 후유증이 너무 발생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시 입원을 해. 그러면은 동일한 교통사고이지만 2회 입원을 한 거지만 1회로 보겠다는 거예요. 1회로 본다. 1회로 보기 때문에 180 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1회로 봐서 입원 일수를 막 더하는 거예요. 너 앞에 11입원을 했지? 뒤에 20일 입원했지? 더해 30.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음 줄 계속 중인 퇴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상 개시 이후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보험 끝나서도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험은 만기가 있다 그랬죠. 만기가. 그러니까 만기가 있어서 뭐 쉽게 자녀보험이 30년 납 30년 만기잖아요. 태아보험. 그러면은 이게 30세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세 때 교통사고 나왔어. 그래서 이 만기 날짜가 12월 31일까지야. 2024년 12월 31일까지야. 근데 입원 중이야. 입원을 중이고 크게 다쳐서 계속 입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만기가 지났잖아요. 그래도 줘라 이거야. 줘라. 왜냐? 만기가 끝나기 전 2024년 12월 31일 만기가 끝나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때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쭉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만기 끝났다고 지금 중단할 게 아니라 만기 끝나도 줘라 이거예요. 끝나도 줘라. 왜냐면은 이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 보통 이렇게 돼요. 뭐 질병도 마찬가지고 뭐 10년이나 10년 만기가 종료돼도 그 만기 끝나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만기가 끝나도 보상이 되게끔 보통 이렇게 약관을 구성을 해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 보험이
만기 끝났다고 갑자기 보상 안 해줘. 그러면 너무 좀 심하잖아요. 뭐 하루 이틀 큰 차이로 교통상해 같은 거는 발생이 언제 날지 날짜를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고가 언제 날지. 자, 정액보상은 밑에 당구장 표시에 정액보상은 정액계약과 관계없이 보험을 중복하여 지급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특히 암진단비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중복 가입하면 중복 지급된다. 암을 내가 아빠도 암, 엄마도 암, 뭐 할아버지도 암 가족력 있어. 그래서 뭐 삼촌, 이모 다 암 지뢰밭이야. 그러면은 암을 막 많이 가입하는 거야. 근데 암을 보통 한 보험사마다 뭐 2억 한도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어요. 최대 한도. A 보험사는 2억, B 보험사 너무 2억이 좀 부족해. 그럼 2억, C 2억, D 2억 하잖아요. 이게 돼요. 그리고 암 걸리잖아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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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받아요. 그게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손해보면 안 됐죠. 근데 이 정액보상 개념에서는 돼요. 8억 받을 수 있어요. 중복까지 지급한다. 특히 뭐 암진단비. 근데 골절진단비 같은 거는 이게 좀 케이스가 다른 게 골절진단비 같은 거는 고의가 들어가요. 의도. 고의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거 철저하게 막혀있어요. 근데 암은 고의로 보기에는 좀 암을 내가 고의로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고의가 좀 희박한 것들은 고의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돼요. 그래서 암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암이 걱정이 많이 돼. 그래서 여러 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개 가입하는 대신에 그 대신이 뭐예요? 보험료를 많이 내야죠. 4개 가입했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입 못해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세 번째, 수술급여금. 수술은 딱 그거예요. 수술했을 때 주는 거예요. 수술했을 때. 이 사람이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어. 그때 지급해주는 게 수술급여금이에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담보가, 자주 보는 담보가 뭐예요? 뭐 1호종 수술비, 뭐 N대 수술비라 그래서 110대 수술비, 뭐 72대 수술비, 뭐 12대 수술비, 이런 담보가 이름이 붙는 게 수술비예요. 수술급여금. 수술했을 때 하는데 도움 되라고 보태주는 돈. 수술급여금. 자, 문제 1183 1183. 상해 사망보험금 지금 틀린 것은 사망보험금 1인당 2억을 한도로 한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83 여러분 되게 이게 속아 넘어가기 까딱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물론 빨리라 그랬죠. 빨리. 질병사망 뭐예요? 질병사망 담보는 80세 이하로만 설정하고 2억 한도 내에서 해라. 말장난하는 거예요. 상해사망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해사망은 2억 한도가 아니죠. 상해사망 2억 한도가 없어요. 질병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사망 2억 한도가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려요. 허투루 알면은 막 이런 걸 못 찾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지만 암기가 가능하고, 확실히 알아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86번 1번 보험 기간 중 일부는 상해로 장애 상태 되었을 경우 이게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2번 보기 2번 이전 발생된 사고, 상해 사고. 너무 당연히 틀린 게 2번 봐봐요. 2번은 보험 개시를 시작 전에 이미 기존에 사고가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가입도 아니고 고지 의무도 위반이고, 당연히 개시 전에 사고가 없다가 개시 이후부터만 보장이 돼야죠. 이미 교통사고 발생했어. 근데 무슨 보험 가입이고 무슨 보상이에요. 3번 2년의 한시력장애. 아까 뭐라 그랬어요? 5년이에요. 5년. 5년의 한시력장애고 20%.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의사진단으로부터 5년 그리고 20%.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게 외울 수 있을까요? 20%? 글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 4번 보험기 아니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으로
말도 안 돼. 다 틀려.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기왕력인데 이 기왕력이 이게 되겠냐고. 당연히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돼. 보험기간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든 보험기간 시작 전에 발생한 사고든 아니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근데 무슨 놈의 이미 하반신 마비가 왔어. 그럼 무슨 놈의 보상이야. 이미 가입 전에 하반신 마비 상태였어. 그럼 무슨 놈의 보상이에요. 보험 가입 거절이지.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1190) 1190번 90번 당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일 때 그리고 20%를 고파 산출한다. 5년과 20%가 맞아요.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5년하고 20%. 5년이고 20%다. 됐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실비로 들어갈 건데요. 실비는 여러분들 흔히 다 가입하고 있는 그 실비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실비가 뭐 1세대, 뭐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바뀌잖아요. 정말 말도 많고 산도 많은 그 실비인데 이거를 다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진짜 괴로워요. 괴로워. 정말 괴롭자고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괴로웠지. 화재든 자동차든. 근데 실비가 이제 진짜 이거를 너무 많이 깊게 알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뭐든 좀 아니 100점 목표가 아닌데 굳이 다 알려고 하고 다 외우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가성비를 생각해야지. 가성비를 가성비를 따집시다. 그냥 좀 덜 고통스럽게 합격을 하는 게 낫죠. 고통스럽게 해서 합격하는 것보다 덜 고통받고 합격하자고요. 알겠죠? 그럼 실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실비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